안녕하세요. 부천 클라우드 미술학원 정하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인하대 조형예술과 수시 합격 재현작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2025년 인하대 조형예술과 수시 문제에서는 팔을 당기고 있는 남자 양궁 선수가 출제되었습니다. 얼굴의 시선과 방향이 다른 몸에 초록 반팔상에 연회색 하의가 제시되었네요. 팔을 당기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동세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이제 인하대 합격생의 재현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완성한 후에 초벌 채색 단계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배경이 금지되어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인물과 어우러지게 배경을 함께 채색해 줄게요. 인물과 함께 배경을 칠해줄 때에는 붓의 물자국이 어색하게 남지 않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동시에 붓의 끝부분을 예민하게 조절하면서 팔의 얇은 부분이나 인물의 외곽 형태를 침범하지 않게끔 조심하며 그려주세요. 배경을 푸른 톤으로 칠해주며 머리의 밑색도 같이 처리해줍니다. 배경을 빠르게 채색하며 그림 전체의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어요. 물자국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손목을 잘 사용하면서 배경을 칠하도록 합시다. 배경을 채색한 후에 인물 채색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농도가 진한 물감으로 옷깃과 피부의 경계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인물의 얼굴에서 이목구비의 어두운 부분을 뚜렷하게 잡아주어요. 눈이 피부에 의해 덮여 있으니 눈의 흰자를 너무 밝게 채색해주지 않도록 해요. 작은 붓으로 다른 면적에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칠합니다. 눈은 얼굴의 면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좁게 면적을 쪼개주면서 묘사하세요. 슬슬 피부의 어두운 톤으로 연결해 그려줍니다. 눈의 점막 부분과 코의 어두운 피부도 같이 묶어주며 채색해요. 입술의 위, 아래 경계 부분도 구분해줄게요. 인물의 이목구비와 주변 피부의 구조를 잡아줍니다. 이목구비 주변 피부는 좀 더 면을 잘게 쪼개어 구조를 설명하도록 해요. 피부면의 방향에 맞게 붓도 조절하고요. 얼굴 전면의 구조를 잡아주며 귀 면적도 같이 색을 입혀주세요. 얼굴의 면적과 귀의 면적을 따로 채색하게 되면 이질적일 수 있거든요. 얼굴의 볼 부분이나 목 아래 같이 넓은 부분은 붓의 면적을 넓게 잡으며 시원시원하게 채색해 줍시다. 얼굴의 큰 구조를 잡아주었다면 손의 어두운 면적과 큰 구조도 같이 묶어줘요. 얼굴 면적과 손의 면적을 따로 채색한다면 한 사람의 피부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손과 팔다리 등 큰 구조를 묶을 땐 근육이나 관절에 튀어나온 중요한 부분을 우선으로 채색합니다. 피부의 구조마다 다른 크기의 근육과 살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붓질의 면적도 달라져야겠죠. 하의의 고유색은 밝으니 밑색을 연한 농도와 색으로 전체 면적을 채색해줍니다. 그 후 다리 안쪽 부분은 더 어둡게 눌러가며 인체 구조에 맞게 옷의 구조도 나눠주어요. 주름도 같이 표현해주고요. 피부 면적을 전체적으로 채색한 후에 옷의 어두운 부분과 뒤로 빠지는 부분들을 묶어 채색합니다. 어두운 부분들은 농도가 진한 초록색을 만들어 얹어주어요. 초록색 상의가 제시된 만큼 너무 어둡거나 밝게 채색하면 안 돼요. 적당한 농도로 색을 맞추어 들어갑시다. 생각보다 초록색을 알맞은 색으로 맞추어 채색하는 것은 어려워요. 쉽게 탁해질 수 있거든요. 사진에 제시된 옷의 채도에 맞게 칠해주며 옷에 있는 단추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윗색을 깔아주었던 머리에 고유색을 칠해주며 묘사를 들어갈게요. 붓의 물기를 덜어내고 진한 농도로 머릿결을 표현해줍니다. 머리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덩어리를 구분해가며 들어가요. 어둡고 진한 색을 만들었으니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칠합니다. 팔보호대의 어두운 부분을 표시하며 옷과 구분되게끔 해줘요. 팔보호대도 단순하게 생기지 않았네요. 세부적으로 묘사할 부분들이 있으니 작은 붓의 끝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다 그려줍니다. 붓을 짧게 잡고 농도가 진한 색으로 머릿결을 표현해줘요. 머리의 위쪽과 하이라이트는 살려주며 묘사해준다면 더 윤기나는 머리를 표현할 수 있겠죠.
눈매를 정리하고 어두운 부분을 더 만져주며 묘사 정도와 밀도를 올려줍니다. 코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을 더 누르며 묵직하게 덩어리를 잡아줘요. 이목구비의 주변 피부들을 채색해주며 이제 넓은 영역의 피부도 채색해줍니다. 이마 부분에서는 눈썹뼈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게 남기며 칠해주도록 해요. 코의 왼쪽 뒤로 넘어가는 부분과 콧등 밝은 부분도 자연스럽게 처리해주어야겠죠. 농도가 옅은 색, 맑은 색을 만든 후에 조심스럽게 면을 나눠주며 칠해줍시다. 이어서 다른 빛받는 전면부 면적을 전체적으로 넓게 채색합니다. 피부가 보이는 팔과 다리 부분의 구조도 잡아줘요. 어두운 영역과 선명하게 잡아야 하는 외곽 부분을 표현해주며 더 확실한 어둠을 추가합니다. 머리카락과 이마의 경계 부분도 중간 톤을 얹어주며 연결시켜 주어야 해요. 항상 채색할 때 어느 면에서나 선처럼 보이지 않게 면으로 연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요. 슬슬 이목구비의 묘사도를 더 올려줍시다. 작은 붓을 사용해 촘촘하게 면적을 나눠주고 이목구비 고유의 특징을 살려주도록 해요. 단계가 지날수록 붓에 물이 적게 포함되도록 신경 써서 진행해 주어요. 또한 얼굴의 밝은 부분을 채색할 땐 절대 색이 탁해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턱의 어둠, 광대의 어둠, 눈두덩의 어둠을 짚어주며 명도 대비에도 신경 써주세요. 빛의 방향과 빛의 양에 따라 얼굴에 잡히는 어둠의 양은 다릅니다. 손의 중간 톤 부분도 연결시켜주며 진행합니다. 이때 아래 깔린 고유색의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의 색을 만들어 진행해 주도록 해요. 또한 붓의 방향도 피부의 결에 맞춰주며 채색합시다. 뒤로 넘어가는 피부의 면적 같은 경우에는 채도를 낮출 수 있는 색을 얹어 시선을 구분시켜줘요. 무릎에 튀어나온 부분은 특히 피부 중에서도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기본 색조는 유지하되 조금 더 붉은색을 가미해 피부의 부분마다 다른 색을 표현해 줍시다.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다른 면적을 연결시켜가며 진행해요. 피부의 모든 면적을 다 같은 양과 같은 농도로 해선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과 팔 부분 중에서도 팔꿈치, 손가락의 부분에 가까울수록 붉은기를 더 가미해 주어야 해요. 손등에 있는 핏줄의 느낌도 같이 살려주며 진행합니다. 손 같은 경우에는 더 촘촘하게 묘사를 진행해 주어야 그림의 완성도가 올라가요. 피부 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옷도 묘사 단계로 진입할게요. 옷도 마찬가지로 어둠을 잡아준 뒤에 고유색을 채색해주면 돼요. 두 면의 중간면을 촘촘하게 만들어 몸에 얹힌 옷의 구조를 잡아줍시다. 중간면을 얹어줄 때 종이가 상하지 않도록 물 조절에 신경 써주세요. 팔보호대에 의해 옷의 주름이 접히는 부분을 확실하게 표현해줘요. 몸의 덩어리의 생김새에 맞게 옷의 덩어리를 설명해줘야 구조가 명확하게 잡힌답니다. 옷의 주름까지 채색을 끝낸 후에 활보호대를 그릴 차례네요. 활보호대에 새겨진 무늬를 선명하게 그려줍니다. 선명하게 그리려면 색이 맑아야 하는데요. 맑게 색을 만든 후에 활보호대가 상체의 어느 부분에서 꺾이는지 확인 후에 그 구조에 맞게 농도를 변화시키며 색을 얹어주도록 해요. 어깨뼈와 인접한 부분으로 갈수록 명도가 높아지도록 채색해야겠네요. 외곽 부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진행해 주시고요. 연회색 반바지도 채색 들어가 볼게요. 초록색 상의와 활보호대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의의 밀도를 낮추어야 그림이 훨씬 시원해 보일 거예요. 밀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상의와 똑같이 하의의 구조를 설명해주며 입체감을 내줘요. 활통에 끼워진 활도 미리 처리해주며 주어진 정물인 활의 고유색을 채색합니다. 고유색이 너무 달라지거나
거리상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리면 안 되겠죠? 항상 정물이 나왔을 때 인물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려줍시다. 활에 밝은 고유색을 칠한 후 어두운 색으로 마무리. 묘사를 한 후에 어두운 색으로 쨍하게 마무리해주면 선명도가 확 올라갈 거예요. 이때 어두운 색을 칠하고 있으니 손에 묻지 않게 조심하고 번지지 않게 신경 써주며 채색하도록 합시다. 또한 활의 외곽 부분이 일그러지지 않게 집중하며 붓을 다뤄줘요. 한 바퀴 다 돌며 중간중간 마무리 정리를 해주어야겠어요. 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고 얇아 최대한 남겨주면서 나머지 배경을 칠해주어야 해요. 활이 휘어지지 않도록 일직선을 유지하며 닦아주도록 해요. 활의 몸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제시되어 있듯이 검은 플라스틱 부분과 나무 부분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럴 땐 정물 내에서도 질감 표현이 구분되게끔 붓질을 다르게 하여 표현해줍니다. 나뭇결도 세밀하게 표현하며 채색해주세요. 깔끔하게 정물의 외곽 부분을 정리해 주어야 주목도가 생기겠죠?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을 때에는 주제 부분만이 아니라 배경 부분과 나머지 부분들도 신경 써야 해요. 통에 꽂혀 있는 활도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앞에 있는 활을 더 건드리며 손봐주세요. 더 붉게 색을 입혀주었던 무릎 부분도 한 번씩 더 손봐주며 완성도를 높여줍시다. 그림의 하단 부분에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명도 대비가 너무 강하지 않게 피부의 밝은 부분도 한번 눌러주어요. 머리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남겨주었다면 이제 하이라이트 주변 부분을 구체화하며 머리의 모양을 더 정확하게 잡아주도록 합시다. 두상 모양에 의해 머리카락의 부분이 잡히고 풀리는 정도가 달라질 거예요. 밝은 부분과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묘사를 확 잡아주고 나머지는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잔머리도 갈필로 얹어주세요. 그럼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배경을 마무리해줄 차례예요. 제일 먼저 칠해주었던 배경색에 맞추어 그림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색을 더 얹어줍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그림을 살리는지에 따라 그림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완성작을 상상해가며 그림의 분위기에 맞게 맑은 색을 추가해줍시다. 색을 더 추가해줄 때에는 아래에 깔려있는 색과 이질감이 들면 안되기 때문에 붓을 최대한 화지에 스치며 연결될 수 있게끔 조심스럽게 채색해줘요. 인물이 너무 묻히지 않는 선에서 채도 높은 색으로 마무리해주는 것도 좋겠어요. 얼룩덜룩하게 색이 너무 진해지거나 붓 자국이 많이 보인다면 이미 그린 인물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가겠죠. 이상으로 2025 인하대 수시 재현작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 부분과 과정에서 설명이 많아졌는데요. 인체 수채화 유형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인물의 자연스러운 동세 스케치부터 시작해 구조를 잡고 알맞은 색과 알맞은 농도로 채색해야 돼요. 더불어 내 몸을 그림과 가깝게 두지 않고 뒤로 나와 어떤 부분들을 추가해 그려야 할지 큰 부분들을 확인하며 그려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본인의 그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확인하는 능력이 중요하답니다. 균형을 맞춰가며 완성까지 그림을 끌고 나간다면 좋은 그림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